한국인들은 뭘까 싶을 정도로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궁, 반도체 제조, 온라인 게임, 비행기 혹은 버스에서 빠르게 내리기 등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뭐 때문에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태생적으로 잘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도 안 되는 성공을 이룬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조선업입니다. 선박 건조량 1위, 기술력 1위, 세계 우수 선박 선정 등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세계 1위 산업, 조선업. 오늘은 전쟁이 끝난 지 60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가 조선업이라는 거대한 기술 산업에서 어떻게 1위를 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부심과 도전의식. 대한민국의 조선소는 탄생부터 특별하다 못해 기적이었습니다. 한국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제2차 개발로 포항제철소가 생겨났고, 제철소에서 가공된 철을 사용하여 수출할 산업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3차 개발 목표로 노동력이 많이 사용되고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 조선산업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때 정부의 지지를 받으며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 건립에 나섭니다. 돈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조선소가 건립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의 가방에는 조선소를 지을 울산 백사장 사진만이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가 돈을 빌리려 했지만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누가 배를 구매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주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배를 구매할 선주를 찾았고 선박 판매를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후 자본과 기술을 빌려 한국 최초의 조선소가 건설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사기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어처구니 없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 이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은 도전 정신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조선소는 대한민국에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대한민국이 원조받는 나라에서 수출 주도형 국가가 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봐, 해봤어? 라는 정주영 회장의 물음은 모든 한국 조선소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한국 조선산업이 겪어온 고난과 역경은 자부심과 도전의식이 되었고 조선업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자 힘이 되었다고 느껴집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K기술력. 영화 명량에서 마지막 전술로 모든 배의 닷을 풀고 일본의 배와 충돌합니다. 조선의 정신력이 강해서 이런 전술을 펼쳤을까요? 이런 전술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의 기술력에 있습니다. 한국의 판옥선은 크기도 컸고 내구성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별 작전 없이 몸통 박치기 한 번이면 이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의 기술력 하나는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한국은 설계 분야의 기술도 뛰어나지만 가장 뛰어난 것 중 하나가 개인의 기술력입니다.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 속도, 숙련도 모두 뛰어납니다. 그 예로서 2년마다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용접, 미장, 배관, 항공정비, 자동차 수리 등 생활에 사용되는 기술들을 전 세계인들이 모여 경쟁하고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여기서 한국팀은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고입니다. 최근 20년 동안의 순위가 3위 1번, 2위 2번, 1위를 7번이나 차지하였습니다.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종합 순위입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좋은 사람들이 각 부서에서 일하는 곳이 한국의 조선소입니다. 조선업은 배를 설계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설계를 현장에서 구현해내는 제작 과정도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개인의 기량과 기술력에서 큰 차이가 나는 산업입니다.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시나리오 제작 능력과 연기, 촬영, 연출하는 능력이 다르듯이 좋은 설계가 있다고 해서 좋은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를 읽어내고 만들어내는 개개인의 역량과 기술력이 만나야 높은 퀄리티의 선박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중국에게 넘겨주었던 조선업 1위를 다시 탈환한 이유 또한 처음에는 저렴한 중국의 선박들이 잘 작동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결함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2년밖에 되지 않은 중국의 선박이 작동을 멈춰 폐선되는 등 잦은 결함들이 발견되며 최악의 품질로 외국 선주들의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용하느냐가 제품의 가격으로 직결되는 사업이 조선업입니다. 전 분야에서 꼼꼼하다 못해 완벽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선박들은 비싸지만 돈값하는 명품으로 해외에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K 성실함. 한국인의 큰 착각 중 하나는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야근하고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헬스장 다니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지 못하는 자신을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성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게으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맡은 일을 끝까지 해냅니다. 야근을 하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문화가 한국의 단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내는 한국인의 모습에는 책임감과 성실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국인의 성실함은 조선업계에서 큰 장점이 되었는데 조선업과 같은 중공업 분야의 기술 경쟁력은 정상 인도 능력에 달렸습니다. 납기일을 지키는 것이 본이자 경쟁력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어떻게 해서라도 납기일을 지키는 칼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와 반대로 중국 조선업은 기약 없는 납기일로 유명합니다. 미루는 건 다반사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모습에 외국 선주들의 발길이 끊겨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성실함은 자사의 손실은 적게 만들고 선주들로 하여금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임금만 정확하고 제때 준다면 누구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입니다. 우리의 성실함과 책임감은 한국 조선산업이 30년간 1위 자리를 지켜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 조선업은 한국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성실하고 도전적이며 책임감 있고 뛰어난 기술력과 두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의 환경을 만드느냐가 앞으로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환경만 있다면 어떤 분야이든 밝게만 느껴집니다. 끝으로 한국 조선업의 아버지이신 정주영 회장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기업을 어떻게 해나가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기업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풀지 못한 일을 내일 다시 생각해서 풀 수 있고 오늘 진 일을 내일 다시 우리 안전한 생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전쟁만 없으면 어려운 일은 없고 우리나라 장래도 공산군이 쳐들어오는 전쟁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세계 모든 무역 장벽 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발전해 나갈 거다. 나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삽니다.